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 요즘 이제 연말이 11월 또 이제 절반 지났고 연말이 다가오죠. 그래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도 좀 나아진 것 같고 강하게는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 증시도 배당 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세가 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모닝 인사이트에서 금요일 오전 7시 반에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제 2590 정도는 일단은 가는 걸로 저항선이 거기부터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을 돌파해서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1, 2월, 3월 달에는 조정장이 횡보장 이렇게 오지 않을까 보이고 글로벌 시장 중에 미국은 연말까지 그렇게 별로 빠지지 않고 괜찮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12월 달 지표부터는 1월 달, 2월 달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확산이 되면 미국 증시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얘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배워야 사는데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내년에 유망한 종목과 업황, 지수 전망 이런 거 다 해드릴 거니까 매년 12월 달에 해드리죠. 꼭 보시고 작년에 12월 달 배워야 사는데 해드렸던 종목들도 올해 히트친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오늘은 다음 달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일반적으로는 러프하게 아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그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적용하더라도 돈은 그렇게 깨지지 않고 또한 벌 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는 사고 팔 땐 기본입니다. 재무제표를 전혀 몰라도 차트가 우선입니다. 매매하고자 할 때는 부실주도 차트로 매매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원칙에 나는 적자 기업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만 테마주를 할 때는 반드시 차트가 필요하고 그것도 차트도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차트, 즉 시장에서 실전에서 실패하지 않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6강째인데 실패 없는 차트 투자 비법. 비법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 세부적 살을 뼈대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뼈대만 딱 가르쳐 드리니까 그 세부적인 어떤 살 붙이는 것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가들이 개설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차트의 기본적인 차트도 구체적으로 다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한 3년 이상을 했는데도 내가 종목을 하나 잘못 잡아서 추천을 잘못 받아서 손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마인드에서 주식 한 종목만 대박주만 잘 잡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도박 마인드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내가 비중도 얼마를 실을지부터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고 대충 의존했을 때는 세월이 지나도 실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 한 90% 정도는 10년 뒤에 되면 주식 계좌에 돈이 줄어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 5년, 10년이 이렇게 왔는데도 돈으로 주식 계좌 별로 돈도 못 벌고 그랬으면 2배도 못 벌었다. 원금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공부는 뭐 하루에 몇 시간 해도 한 5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것은 외우면 돼요. 외우면. 기법을 설정해 놓고 중요한 10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파동이 8개, 상승 파동 5개, 하락 파동 3개이기 때문에 8개 정도니까 수렴과 확산을 보면 손가락 10개만 세도 다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내가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 없는 차트 중에서 주지표와 보조지표에 대한 다 배웠죠. 지난 5강까지 배웠으니까 그에 대한
핵심적인 외워야 될 거는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주지표, 보조지표와 연결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1강부터 5강까지 다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딱 보면서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이런 뜻을 이해를 해야만 어느 정도 실전에서 내가 전문가는 누군가 추천을 한다든지 저거 좋다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진짜 좋네 아니면 안 좋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생가사. 주가도 사이클인데 주식이 막 시세가 났다가 또 시세가 죽고 그러죠.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 인생도 사이클이 있듯이 뭐 유년기부터 있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가지만 주식도 시세가 칵 나면 또 시세가 끝없이 빠졌다가 죽어요. 죽었다 또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 평생도록 잘 살아있는 주식들은 S&P 500, 미국의 500개 기업 중에 한 6% 정도만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나머지 94%는 지수보다 못 올라가고 등락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러죠. 우리 주식도 중소형주 중에 특별하게 정말 보석 같은 주식 빼고는 올라가면 제자리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 이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주식을 알려면 결국은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차트를 모르면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우리가 주가의 생가사 중에 카카오 같으면 2009년도인가요? 이제 8년도 그때 이제 다음에서 이제 카카오로 가고 10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많이 그렸어요. 8만 원 가면 또 15만 원 갔다가 이렇게 계속 그리다가 2019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19년도 봄부터 사흘부터 15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거의 20만 원대까지는 이미 코로나 전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시세가 저 위에 8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10만원에서 80만원 갔을 때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제 폭발할 때가 있죠. 이렇게 10만원대에서 80만원 이렇게 폭발할 때 그때 엄청나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5만원이니까 25만원 정도죠. 100분 안 했으면 50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5분의 1 그렇게 지금 17만 2천 원대에서 지금 5만 원이니까 엄청 빠졌잖아요. 계속 하락을 사이클을 탄 거죠. 죽음 사이클 샀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있는 거죠. 그럼 또 살아있는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날 때 그 사이클을 초입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으면 돈은 늘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제가 거액자산과 큰 돈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주식 투자고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하는 그 투자자가 위험해서 돈을 잃는 거지 주식은 늘 비슷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 사기이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면 괜찮지만 죽을 때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카카오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들 겁니다. 카카오가 17만 원 계속 빠져가지고 21년도 고점에서 여름 6월인가 2년 이상 빠져가지고 75%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38,700원까지 갔으니까 17만 원.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가로 보면 37,000원대 지금 5만 원 왔으니까 한 30% 정도 올랐죠. 그러면 30%를 한 달 반 만에 올랐어요. 그럼 한 달도 안 걸려서 올랐으면 그러면 지금 4만 원에 5만 원에 만약에 사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은 기본적으로 100%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기본적으로 10만 원대는 장기적으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살아날 때 초입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봐도 충분히 나오고요. 이제 수급을 보면 수급은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 중기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이 이미 600만 주 정도 있었나 근데 여름에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추가해서 600만 주가 늘어났는데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500만 주를 쇼커버링 했습니다. 사서 대갚았습니다. 빌려다 팔아놓고 다시 이제 갚은 거예요. 이제 공매도가 100만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의 타겟도 됐었고, 끝없이.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냥 최근 들어, 이제 11월 6일부터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샀는데 이게 공매도를 한몇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위에서 계속 공매도 쳐서 이익을 실현한 거죠. 공매도 세력은. 이제 100만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카카오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익이 성장이 된다. 실적이 나아진다.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 외국인들은 공매도 세력도 불법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재받아서 그런데 나머지도 빨리 내년부터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 좋아진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나중에 저 위에서 막 주가가 올라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매도를 한 것을 쇼커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의 가장 수혜주가 지금 카카오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처럼 그래서 생가사가 있는데 이 생가사도 차트로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저는 회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 다음에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공부를 해야 하나 그것도 모른다. 그래도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주가 생가사 중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다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변할 때 변하면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사물은 자연의 이치처럼 사물 이치가 있으면 이치란 게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떤 기본의 이치도 있지만 다 자연의 이치에 소환 자연의 이치 안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다 보면 생가사가 그대로 갑니다. 모든 동물도 그렇고요. 동물 이론도. 그러면 이 보시면 엄청나게 주식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인데요.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그 전에 이제 여기 2016년도니까 바닥에 2010년도 요때가 6월 17일 날 정도 21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2015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가지고 30만 28만이 걸려 30만 갔나요? 그 28만 내에 갔다가 다시 빠져서 20만 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단순히 빠지면 모바일 게임 성공했으니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보시면 항상 똑같습니다. 자, 거래가 여기 폭발했는데 거래가 폭발하면 주식이 여기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이 올라가면 이것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거래가 폭발하고 그 십자봉이 있는 이 십자봉 캔들 차트 십자봉이잖아요. 여기에. 십자봉인데 거래가 폭발했는데 그러면 거래 십자봉이니까 파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비슷비슷하는 거죠. 팽팽하다가 거래가 막 실렸어요.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거다. 30만에서 20만, 30만에서 30만 내외에서 23만 그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개인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근데 주식이 행보하다가 내려가죠. 왜? 그러면 판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반드시 이 저점을 깨버립니다. 이 저점을. 이 거래 폭발하고 추세 반전을 하려다 실패하니까 다시 깨지는데 그럼 파동을 걸고 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 21만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거래량도 보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유심히 봐야 되죠. 만약에 내가 사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보고 있다가 거래량 폭발해서 뭔가 관심이 매수매도 크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수매도가 쌓아가지고 매도가 이긴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은. 빨리 손절하든지 아니면 장기로는 괜찮다.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다시 21만까지 폭락해죠, 여기서. 거래가 바닥에서 쌍바닥인데, 쌍바닥에서 거래가 여기는 많이 실렸는데, 거래가 이 정도는 안 되지만 거래가 실렸죠, 2번이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기 폭락했을 때 거래가 실렸어요. 평상시에 3배 정도 실려서.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20만 여기가. 처박으면서 거래가 실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투매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 투매를 했고, 누군가 투매하고 누군가 사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 실리는데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가지고 보시면 다음에 반전해줘서 거래시 올라가네. 진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22평선 못 뚫고 또다시 쳐박습니다. 그러면 전 저점인데 쳐박으면서 이 저점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지지하지 않으면 추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지지하면서 밑꼬리를 확 달아버렸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차트인데, 여기 음봉 차트가. 밑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줬어요. 장대 음봉, 밑꼬리 단 음봉을 주면서, 그러면 시가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누군가 끝에 사가지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죠. 매수 세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 캔들 차트를 이해한다면 요것만 이해해도, 요 두 개만 이해해도, 이 차트는, 그러면 두 개만 이해했고, 내가 거래량까지 이해했다면, 여기서, 거래가 실린 상태, 요 거래,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일 돌파, 여기가 매수 급속어요. 내가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24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30만원 갔다가 다시 내 20만원, 실적은 좋아진다 그러면 21만원대 찍고 와서 다시 23만원 와서 22평 돌파합니다. 이평선 다 모였어요. 그럼 위로 고개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실렸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1억 가지고 있으면 1,000만원씩 사요, 이렇게. 1,000만원 사가지고, 먹었으면 좋아가지고 있다가 20% 가면 팔아.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개미하기식 패턴처럼 모든 투매를 다 해놓고 쌍바닥까지 해놓고 20평선 수렴하고 22평, 62평선 돌파하고 그래도 실리고 위로 고개 딱 들어요. 그죠? 뭘 해야 됩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올인해야 되는 거. 집중 투자. 올인. 20만원대니까 23만원. 얼마? 2천억, 3천억을 들어가도 리스크가 제로라는 것을 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큰 돈 버는 비법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똑같이 해드렸는데, 2015년도 제가 토마토 TV 처음으로 이제 와서 런칭했는데, 24년도 말에 배워야 산다 하면서 NC 소프트를 가지고 12만 대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다 기법으로 설명해서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NC 소프트 배워야 산다 해드릴 때,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부터는 19만원부터는 추세로 갈 거다. 이제 38만원, 그 다음에 58만원까지 간다고 하면서 계속 했는데, 26만원 왔을 때 여기 오면 뭐 해야 되죠? 24만원 여기 오잖아요. 여기 다 돌파하고 갑니다. 박스권을 수렴하고 가면 여기서는 26만원이니까 내가 2,600억을 사도 리스크가 제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1억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라 올인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워런 버핏 같으면, 아주 좋은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업황도 좋아지고, 수렴했다가 기회가 오잖아요. 위기가 온다든지, 다른 사람 죽고 난리는 위기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워런 버핏은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집중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엄청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중 투자의 그 장기 투자로 레버리지까지 해서까지 한 게 바로 워런 버핏의 특징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잖아요. 그죠?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한다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몇십 프로, 20% 먹으려 하면 잠깐 차트 해도 아니면 대충 감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집중과 올인할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큰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맨날 같아요. 10년을 해봤자. 요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정확히. 그리고 실렸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여기를 깨지지 않아야 되죠. 안 깨지죠? 그 다음 또 돌파하잖아요. 그럼 또 추세가 또 가잖아요. 그죠? 요 모양의 차트는 요 NC소프트를 언제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차트를 100만원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거래량 어떻게 되고 스토캐스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고점에 다 팔 수 있고요.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을 다 나옵니다. 초대형주도. 그러면 초대형주도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거래가 적은 소형주도 막 갔다가 막 속임수도 많아요. 그죠? 근데 소형주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고수들도.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형주라든지 코스피 200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 안에 우량주들, 거래 잘 우량주들은 기관과 외국인들 같이 큰 손들 줄여 매매한 주식은 거의 다 썩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집중 올인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트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두 지표와 보조 지표
그 앙상블이라는 것은 화음이 둘이가 잘 맞아야 되죠. 잘 조화가 잘 되게 맞고 그다음에 하늘 땅 물분 매매 기법은 저 동방부서 투자 기법의 수익 모델이에요. 그런데 요걸로 가지고 실전을 한번 같이 보고 핵심적인 외울 거는 알려드리고 차트 실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지표하고 주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시세가 이제 확산이 되는구나, 시세가 죽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볼린저 밴드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몇 가지 아주 쉬워요. 수렴해가지고 밑으로 확산할지 위로 확산할지 그걸 판단하는, 수렴한다는 것은 응집되고 있다는 거죠. 모였다는 거죠. 모이면 확산이니까 모였을 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위로 돌파하면 사면 되고 밑으로 하면 팔면 되잖아요. 손절하면 되잖아요. 손절선도 나오고 올인할 수 있는 선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모르고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감은 한두 번은 운에 의해서 맞을 수 있지만 평생 감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잖아요. 내가 가장이에요. 집안에. 뭐 남자가 가장, 여자가 가장이어서 요즘 뭐 여자도 가장 많은 남자 상관없이 그게 좀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늘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내가 처자식을, 부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어디 카지노 갔으니 아니면 고스톱 쳐가지고 내가 부자식,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박이기 때문에 운으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으면 뭐 시장은 10년 동안 좋은 시장은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종목도 뭐 2,000개 중에 상한가 가는 것도 있고요. 막 몇 배 가는 주식도 많아요. 1년 동안. 그런데 나는 10년이 지나면 돈이 별로 안 돼 있잖아요. 뭐 했어요? 난 도박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을 하면 배워야 되죠. 그럼 볼린저 밴드 먼저 공부하고, 스토캐스트 공부도 하고, 주식표 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아서 어떻게, 몇 가지, 5가지를 체크해서 다 떨어지네,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사면 되죠. 그럼 비중 얼마 살까? 먹을 확률이 80%면 28에 16에서 그러면 1에서 1.6, 0.6 빼면 60%를 비중을 사야 되겠구나. 나는 이 산업이 80% 확률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앞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바닥인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차트까지 다 봤더니, 그리고 회사가 업력이 오래됐고 망할 회사도 없어질 회사는 아니겠구나. 경영자도 신뢰가 간다.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보면 이거 먹을 확률이 바닥에 잠깐 한 1, 20% 내려가더라도 한 1, 2년 기다리면 수익이 두세 배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거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그러면 늘 돈을 법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죠, 세상에.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30%대 빠지면 사면 무조건 먹어요. 3년 기다려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려면, 볼린저 밴드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수렴과 확산을 배우는 겁니다. 자, 수렴과 확산이 가장 중요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중요한 부분 수렴과 확산이다. 그 투자 기간에 따라 매수 매도 포인트가, 투자 기간이 장기라면, 뭐 월봉, 나는 장기 투자예요. 한번 사면 회사, 그 기업, 산업의 업황이 그 정점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밀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핵심이에요. 모든 기술의 정점은 반도체 기술이죠.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에요. 공정 기술로 했을 때. 그래서 나노미터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사면 지금까지 안 팔아도 되는 거죠.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세상 1등이 될 거야, 이 주식이. 그러면 그 주식을 사면 팔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AI 반도체처럼, 반도체, AI 시대에 와서 생성형 AI가 가지고, 인간이 보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영상을 컴퓨터, 기계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보면 입체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이 뭘까? 그거는 GPU 기술, AI 반도체 같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반도체. 그러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식이 뭐 있을까? 그러면 엔비디아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팔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차트도 없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난 조선주를 산다든지, 업황이 잠깐 갔다 하고 화학주를 산다든지, 경기 민감을 산다.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IT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산다면, 중성주를 사면 반드시 차트를 가지고 위에 가면 팔고 밑에 가면 사든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위에 가면 팔아야 되죠, 화학주도. 장기 투자가 아니죠. 장기 투자는 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주식만 장기 투자지,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그래서 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또한 볼린저 밴드 분석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수렴각산에 이렇게 수렴각산, 알통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해서 어느 정도에 갔다가 어디서 깨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어트 파동까지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거는 공부를 못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요한 기준 하나는 손절선이에요. 아주 중요한 선이죠. 손절을 나는 못해. 그럼 볼린저 밴드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손절을 이동평균선 가지고 해도 되는데, 추세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손절선은 정해도 됩니다. 추세선 정해도 되고. 근데 볼린저 밴드로 그냥 설정 딱 해놨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 깨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죠? 근데 나는 손절을 못해요?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감이잖아요. 감. 자, 그래서 손절선이다. 중요한 게 요거다. 이렇게 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수렴과 확산이니까 박스권에서는 잘 맞아요. 손절선도 그렇고. 추세선 할 때는 추세가 확 갈 때는 볼린저 밴드가 거의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고 있을 때는, 근데 평상시 박스권에 있을 때는 수렴 각산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실전에서 유용선이 다 사진 떨어지고, 실전에서는 수렴 각산이 늦어요. 이걸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방산울등 일부 매국 볼린저 밴드는 파동 추세 시작과 끝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까지 같이 적용해서 같이 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시작과 완성은 볼린저 밴드 확인한다. 즉,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시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볼린저 밴드를 보면 돼요. 파동과 연계해서. 5파 상승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올라갈 땐 3번 정도 강세니까 1파 상승, 3파 상승, 5파 상승이 강한 상승이죠. 3파 가장 강하고. 그럼 이렇게 수렴하고 또 수렴하고 이게 3번 할 때 하나, 둘, 3번째부터는 수렴할 때는 끌지겠구나. 이런 생각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째 수렴했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시세가. 이런 생각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세란 건 또 연장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3개가 하나의 큰 파동되고 또 조정받고 또 큰 또 파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작은 파동, 큰 파동, 대파동 있어 이렇게 파동의 연장인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과 끝을 좀 알 수 있는 그나마 좀 좋고요. 주가의 시작 끝은 수렴이고 시작과 끝은 같아요. 다른 내려오다 보면 하락해요. 그죠? 하락이 끝나면 상승하게 되면 전환하면 여기 시작과 끝과 시작은 만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끝났을 때 시작을 알면 되죠. 그럼 카카오 같으면 5만 원 깨졌을 때가 마지막 투매고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300만 주를 파는 그 시점이에요. 투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는 3분기 때 7, 8, 9월, 10월 달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카카오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카카오를 팔아가지고 에코프로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는 카카오 꼴이 나는 거예요. 거의 7, 80% 확률이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은 100년 전에 지금의 돈에 대한 마인드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카카오 사서 물려가지고 요번에 손절하고 그러면 또 에코프로 사면 똑같이 또 물려서 또 손절합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러면 시작과 끝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카카오도 요번에 이게 끝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갖고 있어 몰려있던 사람은 이거를 더 사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살 게 아니라. 이것처럼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볼린저 파동과. 그 다음 수렴은 한 개의 파동이 완성이고요.
수렴은, 그 다음 수렴하면 몇 개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는 3번이고 하락 추세는 2번입니다. 요게 바로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파동 3번, 하락은 2번이니까 1파, 3파, 5파 상승이고 내려가 A파 하락, C파 하락, A 내려갈 때도 그렇죠. 그래서 충격 파동도 3개, 내려갈 때 2개죠. 올라가는 것도 충격이지만 내려갈 때도 충격이에요. 그래서 자, 주가의 생가사는 수렴이 5개로 완성된다.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수렴각상 3개, 뭐 내려갈 때 2개, 그럼 5개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게 주봉으로 보면 거의 맞아요. 그 주봉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수렴이 몇 개. 손가락만 세면 돼요. 올라갈 때 벌써 수렴을 3번 했구나.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려갈 때 이렇게 2번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 3번, 한 번이 남아서 그때는 시장의 약재,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종목의 약재, 폭락할 때.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파동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미래에셋5인데 정권주입니다. 볼린저 거래량 올인 투자기인데 파동이 시작됐다든지 상승으로 전환했다든지 그러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상승으로 전환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올인하면 되죠. 자, 돈은 1,000만 원 가지고도 수십억 벌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 1,000만 원 가지고 올인하면 100% 비중사잖아요. 2배 먹으면 2,000 되잖아요. 다시 2,000을 팔아가지고 또 다시 100%면 4,000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8,000, 1억 6천, 3억 2천, 6억, 12억, 25억. 그렇게. 즉, 8번만 따블 먹으면 그냥 30억 돼요. 1,000만 원이. 이 쉬운 것을 우리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고정관념. 위험하다 생각하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모든 게. 주식.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를 70만 원 사면 153만 원 반드시 돌파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70만 원 사가지고 30만 원 가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150만 원 팔면 되잖아요. 주식은 뭐 레버리서 대출받고 이렇게 레버리지 않으면 70만 원 사고 30만 원 건 뭐 평가손이잖아요. 실제로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한 2년 뒤에 150만 원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70만 사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막 여기저기 TV에다 막 보면 막 에코프로는 막 앞으로 가야 돼 뭐 2010년 30년간 성장하니까 아직도 저평가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팔라 그러고 별별 이야기 다 있죠. 결국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중도 못하고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사면 뭘 잘하는 게 뭐죠? 물타기잖아요. 주식을 못한 사람 물타기예요. 물타기를 단가를 낮추는 게 단가를 높이는 물타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돈 버는 것은.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것도 보면 하락 추세가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락 추세, 하락 파동. 추세 하락이 완성되고 나서 수렴하고 하늘선 돌파 안착해서 하면 유력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하늘색 선, 상한선을 말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보시면 자,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왼쪽 보시면. 2012년도에 거래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실렸다가 거래가 이평선이 61평선 돌파해서 막 실렸는데 야, 그거 진짜 가는갑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거래가 실리고 거래 실린 걸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절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저점 깨잖아요. 깼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돌파를 못하는데 거래가 없어, 그죠? 돌파를 해야 돼, 못하고. 또 못해요. 그럼, 이거 계속 못하는 거죠. 하나, 둘, 3번 못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치는 3세판이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3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파동에도 올라갈 때 3개의 파동이 이렇게 상승파 3개가 있듯이 3이라는 숫자가 너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연의 이치를.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하면 1과 1이 하나가 있으니까 2개 합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합산이 1과 2를 합치면 3이 되잖아. 3부터는 기하급수죠. 3에서 5, 13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3이 기본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특히 이 자연의 이치도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서 3세판이에요. 주식도 하면 3년이고요. 3세판을 하자 그러잖아요, 주로. 뭐 게임할 때, 그죠? 그러니까 3년 정도를 보면 엄청나게 손실 볼 수 없어요, 주식은.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러면 올라갈 때도 고점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죠? 두 번, 세 번째, 쓰리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쓰리봉이 나오니까 세 개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세 번이 나오면, 세 번이 나왔으니까 이미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사는 사람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봉이 여기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는데 20만원 사다 30만원 팔고 40만원 사 50만원 팔아먹고 다시 저 150만원 갔다 80만원 막 사잖아요. 그죠? 싸다고. 이미 하락 파동에 들어가 있는데 그 파동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두 번 못 가잖아요. 이거. 그러면 세 번째는 급락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동이 형성되는 거죠. 보면 어떻게 내려가요? 하락할 때 두 번의 수렴을 하죠.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 박스권 상단까지인데 보시면 한 번 수렴하고요. 두 번 수렴하죠. 여기서 빠졌으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또 저점 꼈네요. 두 번이. 두 번이 갔으면 하락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하락 끝나고 주식이 안 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는. 2014년도 1월달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다가 이 주식이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 2015년도 또 급등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 2월 5일 날 토마토 TV에 이 토마토 오픈했는데 3월 초에부터 3월, 4월 초까지 정권주 50%씩 거의 100%가 여기 갔는데 여기 갔잖아요. 10,000원짜리가 18,000원 갔어요. 제가 요거 했었거든요. 근데 정권주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일반인은. 왜 여기서는 안 가냐? 파동만 보면 가는 거죠. 정권주가 여기서. 수렴하고, 왜냐하면 여기 한 게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여기 완전히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수렴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면 파동이 상승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조정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올 바닥에서 너무 계속 내려온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수세가 난 주식 중에 눌림목이 가다가 다시 턴할 때 그때 보고 사야 되고 파동이 3파 상승. 그 3파 상승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가 실리고는 바닥에서 수렴했어요. 수렴하고 22평선이 62평선 돌파하는 건 이동평균선 가장 중요하다 그래. 집중 올인하다 그랬죠. 일봉 이거 주봉이 돌파해요. 수렴하고 위로 갑니다. 그럼 이제 파동이 한 게 이렇게 시세가 확산되죠. 확산되고 수렴하잖아요. 수렴하고 또 조정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 이렇게 나오죠. A8, B8이 나오고 다시 수렴하고 또 다시 여기서 두 번째 상승할 때 거래가 한번 실려 있잖아. 실려 있어 여기 돌파하면 강력한 매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1,000만원치 샀다면 1,000만 사가지고 지금 얼마 전 이제 8,000에서 12,000 1,000만 사면 한 1,700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1,700이 1,500, 1,400 왔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돌파하면 돈이 있어 여기다 더 사버려야 되죠. 더 많이. 여기가 왜 3파 상승 두 번째, 첫 번째 수렴, 두 번째가 시작 끝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올인 매수, 강력 매수입니다. 여 집중하고 집중이랑 50% 정도 사고 올인은 100% 사도 아니면 집중 30% 사고 올인은 20% 더 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서 보고 빨리 팔아먹는 게 아니죠. 왜 파동을 보니까. 이거 수렴과 거래가 실리고 수렴과 거래랑 중요하다 그랬죠. 거래가 실려야 돼요. 바닥을 돌파하려면 행보하다면 거래가 가끔 실려야 돼. 이렇게 실렸다가 아무 일 실렸다가 거래가 실린 그 거래 실린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 가 올라 위로 가잖아요. 또 거래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때 들어가야 되는 주식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려 싸다고 사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보면 되고 물론 스토캐스도 같이 봐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캔들 차트를 보겠습니다. 캔들이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캔들 왜 중요하냐 보면,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투자 심리 기법의 대가인데, 물론 수익도 엄청 돈도 많이 벌어요. 트레이드로 세계 제일, 잘 이론을 정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가지고, 왜 차트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사고 팔았잖아요? 사고 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차트에 다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게임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이버에서 공간에서 HTS나 이런 걸 핸드폰을 내가 HTS 매매하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패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아니면 어떤 눈빛을 얼굴빛을 하고 하는지는 같이 안에 도박장 고스톱 치고 있으면 고스톱 치면 얼굴 보면서 이놈의 좋은 패들은 안 들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은 모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읽어야 되잖아요. 패를 읽으려면. 그러니까 차트에 다 나온 게 차트, 인간의 마음의 표상이 나타나 있어, 차트에. 그러니까 심리가 나타나 있으니까 이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 캔들 차트 한 개만, 요 양봉이죠. 시가가 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 저 빨간색이죠. 양선입니다. 자, 그럼 윗꼬리. 종가보다 높았던 장중 고가는 돌파 못했는 종가가 장중 저가보다 시가가, 자, 시가예요. 시가가 있는데 시가가 우와 내려가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어쨌든 시가에 밑꼬리 달고 시가로 돌파해버려요. 그럼 돌파니, 시가보다 돌파니까 뭔가 오늘 장중에 사는 사람 맞네. 이렇게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도 전체를 흐름도 보고 그렇게 하면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가는 매수세 최대 힘이고 종가는 전문가의 가치 견해. 시가, 아마추어.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요즘 같은 애 보면 이렇게 자, 한번 이 차트를 보면 자, 일봉 차트를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가 69,800원이에요. 그럼 69,300원, 69,800원 요거 연봉을 다 장악하면서 장대 양봉 나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가일권 들어가죠. 여기는 또 갭 뜨잖아요. 그죠? 갭 떠서 갭이 시가 떴는데 갭이 하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양보치고 가요. 그럼 더 강한 거죠. 다 돌파했잖아요. 그럼 요 날은 무조건 그냥 다 찔러도 리스크 없어요. 72,600원이니까 본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선부도 맞죠. 그래서 요런 것을 가지고 여기는 보시면 시가가 낮았는데 계속 올라가죠. 그죠? 9월 1일 날 강력하게 올라가잖아요. 거래도 실리고. 그럼 거래 실린 가격이 이 거래가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여기 시가 높은 연봉을 주면 사지 말아야 되죠. 기다렸다가 다시 지지가 되네. 돌파해가 지지가 돼요. 그럼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럼 요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돌파를 못하니까 급락한 거예요, 이게. 여기 돌파해야 되는, 그죠? 요렇게 생각하면 돌파 못한 여기서 매도 만약 단타라면 여기서 요 봉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래가 실렸잖아요, 장대. 손절해야만, 여기서 손절해야만 얼마죠? 72,000원 손절하면 여기 얼마요? 65,000원 살 수 있는데 66,000원에?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더라도 캔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제는. 자, 여기가 차트에 72,900원이잖아요. 장대 연봉이 나와서 거래가 실렸는데 그거보다 아직 거래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틀당 거래 실렸는데 그러면 72,900원 돌파하면 시세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72,900원을 지금 삼성전자가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72,900원 이상을 양봉으로 쭉 따면 8만전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하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시가는 아마추어다. 종가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주식이 가는 것 중에 자, 보시면 카카오예요. 자, 카카오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되죠? 야, 여기 7월 공매도 금지하기 전날 11월 3일날 종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냐. 그럼 이렇게 불법 공매도 때문에 막 표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검사 불법 카카오가 막 했어요. 그러면 얘들이 불법 해놓은 애들은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벌써 이미 다 사고 있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량 줄었어요. 개미가 투명한 것을 공매도 세력가 사가지고 300만 주 사가지고 600만 주 중에 300만 주 사가지고 이미 공매도 금지 300만 사가지고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300만 주 유통 물량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장기초 갚았으니까. 유통물이 줄였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그렇게 안 실리고 이렇게 평상시보다 2배도 안 실렸죠. 그런데 급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가 공매도 금지시키고 딱 올라갔어요. 거래가 많이 실려. 이 거래 실린 거 절대로 깨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잖아요. 그죠? 박스권 상단. 자, 돌파했어요. 지지하고. 그 다음에 62평선을 돌파하죠. 근데 여기는 잘 못 가요. 그럼 이건 못 가더라도 이 주식은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 공매도 세력이 한매수하고 있어. 쇼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애들이 200만 주를 여기서 또 샀어요. 그죠? 그러면 종가가 좀 얘들은 계속 양봉이 보시면 이렇게 양봉. 그럼 자꾸 양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종가로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외국인 사는 거죠. 큰 손들이. 그러니까 종가가 좋은 거죠. 전문가가 계속 사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급등을 왜 이렇게 거래가 적은데 급등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공매도 600만 주가 500만 주를 벌써 갚았어. 이제 100만 주만 남았는데 그래도 내년 좋아진다니까.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빌려다 때릴 수가 없어요. 개미들도 여기서 보면 개미도 이미 투매 다 했지. 개미들도 안 가지고 있어요. 손절 다 했어요. 이제 카카오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관심 있게 사야 되는데 12월 달에 아마 이 종목이 제가 12월 달에 내년에 유망 업황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쪽 산업 들어가는데 그중에 카카오가 들어갈 거. 내년 하반기에 카카오가 시세가 많이 날 걸로 보여서 저는 그게 지금까지는 그래요.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12월 달에 다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캔들 차트는 이거 지난번 한 방법이에요. 자, 급등하 윗꼬리 달았어요. 윗꼬리 달면 반드시 여기 장족형이 나오는데 십자형도 장족형인데 십자형이 나와요. 힘이 균형이 돼서 장대형 힘이 균형이 있으면 균형 이거 깨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장대형.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매도가 계속 교착 상태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싸우고 삽바싸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엄봉을 주니까 매도가 더 센 거죠. 매도가 세니까 다음날도 매도가 세네. 야 계속 매도가 세요. 그래가지고 매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샀는데 장대형 왜 안 가지? 계속 보는 거죠. 이거 절반 깨면 안 되는 근데 양봉이 딱 뜨잖아요. 양봉 떴는데 종가가 이게 아직도 이거 못 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내려가. 이거 무조건 매도죠. 요 캔들만 봐도 곰이 승리했어요. 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본격적 하락. 요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테마주는. 속임수입니다. 요 양봉이. 그 양봉에서 여참 다음날 보고 시가 보고 바로 시가가 개인이니까 보시면 개인 안 맞춰도 시가가 높아요. 와 여기 양봉 떠서 이제 갈 거야. 이렇게 갔으니까 또 갈 거야 했는데 엄봉 주죠. 종가는 아마 전문가잖아. 종가가 내려가서 이것은 무조건 다음날 보고 팔아야 돼요. 뭐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급락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차트, 요 캔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양극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포스코홀딩스만 시가가 해가고 폭등했다가 거의 끝날 때 이렇게 끝났죠. 그런데 왜 요 7월 21일 날 요 차트만 알아 요것만 나와 갭 상승하고 긴 윗꼬리 장대음봉이 나왔으면 거래량도 폭발했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그러면 요 양봉의 거래량 요 절반을 돌파해야만 주식을 사는 거죠.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사고 먹겠다고 계속 하냐고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요것만 배워서 알았어도 지난번에 요것만 요 모양이 똑같은 건데 그거 폭락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 대림산업이었어, 과거에. 호재가 있었으니까. 같아요, 그죠? 봉캔들 2개보다 3개. 하나, 둘, 3개. 추세 반전 여부 확정. 추세가 반전된 확정이 하락으로. 그러니까 3일째 좋은 거 다 매도해야 돼. 요게 또 사람 요거 막 사요. 이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리고 있는데, 여기 벌써 이 거래에 실린 게 절반이 내려와 있어 있는데, 전부 다 팔아먹은 건데, 동시에 다 팔아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판 주식을 가지고 그 많은, 만약에 1억치 사면 10배 가면 10억이, 100억치 1000억이 됐는 사람, 이 1000억을 이익을 실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겠냐? 안 사겠죠? 자, 그래서 요런 모양에서 반드시 외워서 이거는 세 번째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관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참 동안 벗어나 추세 하락이 엄청나게 진행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캔들은 시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얘기 시가가 형성 후에 하락하면 반등할 때 시가가 돌파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자, 시가가 강렬한 저항대가 뚫으면 상상이 없고 그래서 시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캔들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다. 추세가 이렇게 가면 캔들은 큰 문제도 아니죠. 추세를 더 감안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캔들 매수와 매도 힘의 크기를 보여줘. 즉 항소와 곰이 싸우는 게 캔들은 계속 시가 종가 전문가 개인이 살때 그러면 십자봉은 힘이 균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을 매수 매도 크기에 비슷한 게 꼬리는 달더라도 그 다음에 장대봉, 장대양봉, 장대음봉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출현 위치가 어디 있어 어느 지점에서 장대 위에서 나온지 밑에서 나온지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특히 그 장대 용봉인의 절반을 어떻게 돌파하고 붕괴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그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의 매매의 성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악형. 전날 몸통보다 더 큰 몸통이, 전날 몸통보다 더 큰 몸통, 전날 몸통보다 더 작은 몸통이 있는데, 전환형으로는 아주 신뢰가 높아요. 계속 음봉을 주다가, 양봉이, 몸통이 음봉을 계속 주다가, 음선이다가, 안에 들어간
이제 아니야 음봉을 잡고 이걸 장악해서 올라가 버리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많아야 된다. 거래량이 미래의 주가의 거래량이 그림자라고 했죠. 거래량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전날 몸통보다 더 작은 몸통. 장악형은 반대죠. 여기 잉태했다. 그러면 요건 잉태는 하락 잉태는 양선이 있다가 음선이 이렇게 안에 나와요. 음봉이. 그것은 하락 잉태이고 상승 잉태는 계속 음선이 계속 내려가다가 양봉이 안에 양선이 딱 뜨고 있습니다. 하락 안에 딱 들어가면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전환이다. 이게 아주 신뢰가 높아요. 그래서 요런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요런 것은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보고 더 하시고 잉태형, 십자형은 잉태형과 십자형은 그다음에 장악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외우셔야 된다. 차트에는. 그리고 보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웹젠인가 그랬나? 웹젠인가 뭐죠? 넷마블인데 넷마블. 넷마블인데 수렴과 확산되죠? 수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끝인데 이게 더 많이 빠져죠, 그죠?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었던 거죠. 그래 더 빠져. 그 다음 한 번, 두 번 내려갈 때 두 번인데 세 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길수록. 그래서 행보를 계속 하잖아요. 반드시 거래가 실려야 돼. 거래 잘 안 실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거래가 실렸다가 가다가 내려왔어요. 또 실패인데 안 깨지잖아요. 안 깨지니까 또 거래가 실리는 여기잖아요. 거래 실리죠. 그럼 수렴하고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강력한 매수를 그냥 보고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못해 올라가고 있는데 빠질 것만 기다려서 난 여기서 사야지. 지금 얼마 전 본 가격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 봐야지. 그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조정에 사는 거죠. 그래서 초입 단계 항상 고개를 반짝 뜰 때 수렴 하락파도 완성 수렴할 때 이동평균선도 다 수렴되고 62평선이 벌써 62평선 돌파도 하고 다 수렴하고 그다음 고개를 딱 들고 거래량이 딱 실리면 볼륨적으로 수렴하고 위로 상승 전환이죠. 그럼 그때 초입 때 그냥 질르는 거죠. 그거 중요해요. 이걸 달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0일, 60일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동평균선은 그냥 짧은 이동평균선, 긴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매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1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보면 자, 요런 거예요. 수렴하고 자, 이평선 있잖아요. 자, 이평선 62평선 여기입니다. 그래서 22평선이 62평 돌파잖아요. 모든 이평선 수렴했죠? 첫 번째 가고 나서 수렴하고 모든 이평선 수렴하고 위로 고개 팍 들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락하다 역추세에서 상승 추세 되면 올인입니다. 집중. 요런 걸 찾아야 됩니다. 요런 걸 거래 실리면서 수렴하고 위로 가는 거. 지금 장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동평은 추세 상승 구간과 추세 하락 구간이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그 VOD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는 이동평균선 보세요. 이것도 거래가 실렸는데도 투매가 나왔죠? 그건 주식이 투매 나오고 나서 올라가요. 올라갔다 수렴하죠. 고개를 바짝 또 거래가 실렸어요. 그럼 여기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반드시 수렴하고 사면 사야 되죠. 그죠? 가일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리스크 없잖아요. 삼성 SDI죠, 이런 게. 28만원 돌파할 때고.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꼭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갖다 수렴하고 나서 위로 딱 고개 들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가 나옵니다.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항상 수렴하고 행보했다가 위로 가면 딱 하면 그때 집중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재무정보 한마디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하고 실전 경험도 계속 해보고 그 다음 자신의 투자 상황과 잘 맞는 차트를 찾아가지고 지금처럼 이 실패물 차트 기술을 연마하면 매매에 성공하는 필수 불가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차트를 공부하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질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